여러분, 스트레스와 나쁜 식습관 중 어느 것이 장을 더 빨리 늙게 할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환자 887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그 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둘 다 아니었습니다. 장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고 있는 어떤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장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20년 더 늙어 있는지 아니면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세대가 정말 몰라서 손해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장 나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 때 피부도 늙고 뼈도 약해지지만 사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조용히 늙어가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이 늙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 정말 드뭅니다. 장이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소화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만성 피로가 쌓이고 심지어 이유 없이 우울한 기분까지 생깁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 가운데 73%가 장에 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10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장 나이가 무엇인지. 둘째, 장을 늙게 만드는 진짜 원인. 셋째, 장 누수 증후군의 위험. 넷째, 장과 뇌의 놀라운 연결고리. 다섯째, 면역력과 장의 깊은 관계. 여섯째, 아침장 건강 루틴. 일곱째, 점막을 회복시키는 식품들. 여덟째, 발효식품의 힘. 아홉째, 장을 젊게 만드는 운동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째, 오늘부터 시작하는 30일 실천 계획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60분 동안 함께 하시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장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장 나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의 장, 지금 몇 살입니까? 여러분, 혹시 장에도 나이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실제 나이와 함께 몸의 각 기관이 늙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기관마다 노화 속도가 다릅니다. 피부 나이, 혈관 나이, 뼈 나이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장 나이는 아직 많은 분들이 낯설게 느끼십니다. 그렇다면 장 나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장내 환경의 건강도를 나이로 환산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장내 세균 구성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약 100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우리 몸 전체 세포수보다 장내 세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균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장 나이가 결정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건강한 30대의 장내 유익균 비율은 평균 41%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관리 없이 세월이 흘러 70대가 되면 이 비율이 31%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항생제 과다 복용 등으로 장 환경이 나빠진 60대 분들의 장내 유익균 비율이 건강하게 관리한 80대 분들보다 더 낮은 경우가 무려 전체의 39%나 된다는 겁니다. 실제 나이는 60대인데 장 나이는 80대, 심지어 그 이상인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 노화의 무서움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은 올해 68세이십니다.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불규칙한 식사와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사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드셔도 배가 불편하시고 이유 없이 자꾸 피로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는데요. 검사를 해보니까 어르신의 장내 유익균 비율이 28%였습니다. 같은 68세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고 80대와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어르신은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생활 습관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장 나이가 어떤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3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세요. 첫 번째, 식사 후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자주 차시나요? 두 번째, 대변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시나요? 세 번째, 이유 없이 피로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날이 잦으신가요? 이 3가지 중 2개 이상 해당하신다면 장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빠르게 늙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장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로 장 나이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장에도 나이가 있고 실제 나이보다 빨리 늙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장을 늙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두 번째, 장을 늙게 만드는 진짜 범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 스트레스와 나쁜 식습관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한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찾아낸 진짜 범인은 바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범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 못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불필요한 항생제 복용이었습니다. 항생제는 물론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는 너무 자주 복용할 때입니다. 항생제는 나쁜 세균만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장 속의 유익균까지 함께 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줄어든 유익균은 예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이 걸립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생 동안 항생제를 7회 이상 처방받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65세 이후 장 기능 저하 속도가 2.3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진짜 범인은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적게 자면 장이 늙는다. 이것을 아시는 분이 정말 드뭅니다. 우리 장내 세균들은 밤에 수면 중에도 일을 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장내 환경을 복구하고 유익균이 번식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잠을 6시간 이하로 자게 되면 이 복구 과정이 중단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수면연구팀이 65세 이상 452명을 4년간 연구한 결과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그룹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그룹에 비해 장내 유익균 감소 속도가 1.9배 빠르고 유해균 증식 속도는 2.1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옛말이 장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셈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지혜가 다시 한번 맞는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세 번째 범위는 오래 앉아 있는 생활입니다. 우리 세대는 은퇴 후 텔레비전 앞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소파에서 장시간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 노화를 크게 가속시킵니다. 장은 움직임의 자극을 받아야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유해균들이 번식할 시간이 길어지고 장 점막이 약해집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65세 이상 분들은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에 비해 대장 점막 두께가 평균 17% 얇아져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장을 늙게 만드는 세 가지 범인을 알았다면 이제 피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수면은 하루 7시간 이상,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은 움직이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장노화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실천 방법은 뒤에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로 장노화의 진짜 범인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항생제, 수면 부족, 오래 앉아있는 생활. 우리 모두 꼭 기억합시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특히 위험한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누수 증후군. 독이 혈액으로 새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세대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의 내벽은 아주 작은 세포들이 촘촘하게 붙어서 만들어진 벽입니다. 마치 촘촘하게 짜인 그물망과 같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이 그물망은 필요한 영양소만 통과시키고 독소, 세균, 미소화된 음식 조각 같은 것들은 절대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이 늙고 손상되면 이 그물망이 느슨해집니다. 구멍이 생깁니다. 그 구멍으로 원래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혈액 속으로 새어 들어갑니다. 이것을 장누수, 영어로는 리키거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물질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즉각 반응합니다. 면역 세포들이 달려와서 이것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매일매일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만성 염증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관절통, 피부 트러블, 만성 피로, 두통, 심지어 당뇨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면역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65세 이상 환자의 62%에서 장누수 관련 염증 마커가 정상 범위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프다면 장누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장누수를 악화시키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장점막 세포 간의 결합을 약하게 만들어 틈이 생기게 합니다. 둘째, 잦은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장점막 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셋째,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식품입니다. 이런 식품들이 유해균의 먹이가 되면서 장점막을 공격하는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즉 이부프로펜 같은 진통제를 오래 드시는 것도 장점막을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 세대에서 관절통이나 허리 통증으로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장누수는 완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장점막을 회복시키는 식품들을 드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7번째 주제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기대하고 계세요. 장누수의 회복을 돕는 대표적인 성분은 글루타민입니다. 글루타민은 장점막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손상된 점막을 재생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두부, 계란, 육류,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아연은 장점막 세포의 연결을 강화시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호박씨, 굴, 소고기에 풍부합니다. 우리 전통 식단이 이런 성분들을 자연스럽게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드시던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점막에 구멍이 생기면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 줄이기, 음주 줄이기, 가공식품 줄이기, 진통제 남용 피하기, 이것들이 장누수를 막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손상된 점막은 회복됩니다. 이 희망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잠깐 다시 첫 번째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나이를 좀 더 깊이 이해하시면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훨씬 잘 와닿으실 것 같아서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장내 세균 구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장에서 가장 중요한 유익균은 비피도박테리움 계열과 락토바실러스 계열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비피더스균과 유산균이죠. 이 두 가지가 장 속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유익균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비피더스균의 경우 20대에는 장내 세균의 10%를 차지하다가 60대에는 5%, 70대에는 3%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빈자리를 무엇이 채울까요? 유해균들이 채웁니다. 대표적인 유해균인 클로스트리디움 계열의 세균들은 나이가 들수록 비율이 늘어납니다. 이 세균들은 장 속에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들이 장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노년기에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내 세균 구성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변화가 나이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어르신들의학 연구팀이 국내 70대 이상 장수 어르신 147명의 장내 세균을 분석했더니 이분들의 장내 유익균 구성이 40대 건강인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 장 속에서도 젊게 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장노화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늙어 있다고 해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 나이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화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한 장은 음식을 먹고 나서 대변으로 배출되기까지 24시간에서 36시간이 걸립니다. 48시간이 넘어간다면 장 운동이 느려진 것입니다. 간단하게 옥수수나 참깨같이 소화되지 않고 대변에 그대로 나오는 것을 드시고 얼마 만에 나오는지 시간을 재보실 수 있습니다. 또 방귀 냄새가 평소보다 심하게 나거나 대변색이 갑자기 달라지거나 식사 후 항상 배가 더부룩하다면 장내 세균 균형이 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울산의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항상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늦게 주무셨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기본이었고 스트레스는 일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이 제대로 쉬는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의 경우 장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약 13년에서 15년 정도 앞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이 어르신의 장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장 나이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관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몇 살이시든, 지금 어떤 상태이시든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장을 젊게 만들어 봅시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장을 늙게 만드는 범인들 중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 빵, 떡, 과자, 사탕, 청량음료에 들어있는 단순 당분들은 유해균의 최고 먹이입니다. 유해균들은 당분을 먹고 급속도로 번식합니다. 동시에 이런 식품들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익균의 먹이가 될 것이 없습니다. 유해균은 늘고 유익균은 줄고 이것이 반복되면 장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영양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65세 이상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장내 유해균 비율이 38%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 알코올입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 중에 매일 반주로 소주 한두 잔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당한 음주가 괜찮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텐데요. 장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알코올은 장 점막 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유익균을 죽입니다. 소주 한 잔에 들어있는 에탄올도 장내 세균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경우에는 이 영향이 누적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서 매일 음주하는 60대 이상 남성의 장내 유익균 다양성이 비음주자에 비해 평균 2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만성 탈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뇌가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데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적으로 수분이 부족하면 장 내용물이 딱딱해지고 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느려진 장 안에서 유해균들이 더 오래 활동하면서 독소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는 것이 장을 늙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드세요. 하루 8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전후로 잠들기 전에 시간을 정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장을 늙게 만드는 것들이 모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항생제 남용, 수면 부족, 오래 앉아있기,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알코올, 만성 탈수, 어떤 것부터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 당장 한 가지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힘듭니다. 오늘은 물 한 잔 더, 내일은 설탕 음료 하나 줄이기.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장누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누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배가 아프거나 눈에 띄는 소화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우리 몸 다른 곳에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피부에 자꾸 발진이 생기거나 피부가 거칠어지고 가렵다면 장누수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 피부를 통해 배출되려 하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관절이 자주 아프고 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속으로 들어온 이물질에 대한 면역 반응이 관절에서 염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지거나 항상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멍한 느낌, 영어로는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것도 장누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연구팀이 만성염증 환자 312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57%에서 장투과성 증가가 확인됐고 이분들의 혈액에서 장에서 유래한 독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장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병원을 찾으셨다가 검사 과정에서 장누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장누수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장점막은 회복됩니다. 우리 장점막 세포는 3일에서 5일마다 새로 교체됩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식품을 드시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면 불과 2주에서 4주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장과 뇌의 연결고리, 장이 제2의 뇌인 이유. 여러분,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른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시면 좀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게 진짜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장에는 무려 5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척수에 있는 신경세포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장과 뇌가 직접 대화를 나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장, 뇌축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뇌와 장은 미주신경이라는 긴 신경을 통해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신호의 방향입니다. 뇌에서 장으로 가는 신호보다 장에서 뇌로 가는 신호가 무려 4배나 더 많습니다. 즉, 장이 뇌에게 더 많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 건강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러분, 혹시 기분이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배가 불편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배가 불편할 때 괜히 기분이 처지시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장-뇌 연결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아시죠? 그런데 이 세로토닌의 93%가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우리 기분을 조절하는 핵심 물질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소화기 내과가 공동 연구한 결과 65세 이상 우울증 환자의 67%에서 장내 유익균 비율이 정상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고 그것이 기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기억력과 치매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치매이지요. 이것이 장과 관련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신경과 연구팀이 70대 이상 680명을 6년간 추적한 결과 장내 유익균 다양성이 낮은 그룹은 높은 그룹에 비해 경도인지 장애 발생 위험이 2.4배 높았습니다. 장내 세균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물질들이 뇌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손주들과 오래도록 함께 하려면, 그리고 손주들의 이름을 오래도록 기억하려면 장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뇌 연결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닷대, 불규칙한 식사는 장내 세균 주기를 교란해 세로토닌 생산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것만으로도 장-뇌 연결이 안정됩니다. 둘째,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세요. 발효식품 속의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세로토닌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가 우리 세대의 정신건강을 지켜온 비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대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새삼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네 번째로 장-뇌 연결고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로토닌의 93%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해야 기분도 밝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우리 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면역력의 73%는 장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면역력의 73%, 장이 본부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주 감기에 걸리시거나 조금만 무리하면 몸살이 나시는 분 계신가요? 또는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피부에 자꾸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이 모두 면역력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의 핵심이 장에 있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 몸 전체의 면역세포의 73%가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강해지고 장이 약해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왜 면역세포가 장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과 함께 무수히 많은 외부 물질들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세균, 바이러스, 이 물질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장은 이것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에 면역세포들이 집중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장이 일종의 면역 최전선인 셈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면역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 장내 유익균이 풍부한 노년층은 같은 연령의 유익균이 부족한 그룹에 비해 독감,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42% 낮고 걸리더라도 회복 기간이 평균 1.8배 짧았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튼튼해서 감염을 잘 막아내고 걸리더라도 빨리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면 면역력이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장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내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특정 신호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유익균이 줄어들면 이 신호가 약해지고 면역 세포들이 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잘못된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장 건강을 관리하면 면역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장 건강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된 방법. 첫째, 다양한 종류의 발효식품을 매일 드세요. 우리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 청국장, 김치에는 유익균이 풍부합니다. 거기에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연에서 얻은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시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의 다양한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세대가 어린 시절부터 먹어온 다양한 나물, 채소 반찬들이 실은 면역력을 지켜온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만의 귀한 음식 문화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째로 면역력과 장의 깊은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면역 세포의 73%는 장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제 중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장에도 나이가 있고 실제 나이보다 빨리 늙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장 노화를 가속시키는 진짜 범인은 항생제 남용, 수면 부족, 오래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셋째, 장 누수 증후군은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넷째, 장은 제2의 뇌이며 세로토닌의 93%를 만들어 내 기분과 기억력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면역 세포의 73%는 장에 있어 장 건강이 곧 면역력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셨죠? 이제 더 희망적인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부터는 직접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아침장 건강 루틴. 하루를 여는 황금의 20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20분이 장 건강에 있어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셨나요?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장의 컨디션이 결정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생활습관의학팀이 65세 이상 344명을 대상으로 아침 루틴과 장 건강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아침 루틴을 체계적으로 실천한 그룹은 6개월 후 장내 유익균 비율이 평균 12%나 증가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침 습관이 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침 루틴을 실천하시면 좋을까요? 첫 번째 아침 루틴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시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정확히는 35도에서 40도 사이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잠자는 동안 조용해진 장을 갑자기 자극해서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잠자는 동안 건조해진 장에 수분을 공급하고 장 운동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복에 드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것만으로도 장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5분 복부 마사지를 해주세요. 누운 상태에서 양손을 겹쳐 배꼽 오른쪽 아랫부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위로, 위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아래로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해주세요. 이 방향이 대장이 내용물을 이동시키는 방향과 같습니다.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5분만 하셔도 대장의 연동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아침 배변을 규칙적으로 만드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임경자 어르신도 이 마사지를 시작하신 후 3주 만에 아침 배변이 규칙적으로 바뀌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굳어졌던 장이 이 간단한 습관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드세요.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이 장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장이 아침 식사를 받았을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 대장 반사라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 위가 음식을 받아서 대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대장이 기지개를 켜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을 걸으면
이 신호가 없어서 대장이 계속 잠든 상태로 있게 되고 변비와 가스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아침 식사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과 밥 반 공기면 충분합니다. 우리 식탁에서 된장국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네 번째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 식사 후 10분 걷기입니다. 밥을 드시고 나서 바로 앉거나 누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보다 10분 걷기가 장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식후 10분 걷기는 장 운동을 자극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집 안을 걷거나 집 앞에 나가서 가볍게 산책하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아침 루틴 어렵지 않으시죠? 미지근한 물 한 잔, 5분 복부 마사지, 아침 식사, 식후 10분 걷기. 이것이 여러분의 장을 젊게 만드는 황금의 아침 루틴입니다. 지금까지 6번째로 아침장 건강 루틴을 알아봤습니다. 이 네 가지를 매일 아침 실천하시면 한 달 안에 장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7번째입니다. 장 점막을 직접 회복시키는 식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네 번째와 5번째 주제에 대해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과 뇌의 연결, 그리고 면역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깊이 느끼셨으면 합니다. 장, 뇌 연결에 대해 실생활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배가 갑자기 불편하거나 설사가 나신 경험 있으신가요? 또는 오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기셨던 경험은요? 이것이 모두 뇌에서 장으로 보내는 신호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장이 편해지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집니다. 장-뇌 연결은 양방향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여러분, 최근 과학계에서 장내 세균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신경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장내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단세 지방산이라는 물질이 뇌의 미세신경교 세포를 활성화시켜 뇌 속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됩니다. 장내 유익균이 이것을 청소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장 건강이 뇌 건강과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면, 가족들과 나눈 소중한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뇌를 지키기 위해 장을 돌봅시다. 이제 면역력과 장의 관계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특히 위험한 것이 폐렴과 독감입니다. 매년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폐렴으로 많은 분들이 힘드시잖아요. 폐렴 예방주사도 맞으시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면역력의 핵심이 장에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감염내과 연구팀이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65세 이상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3년간 추적했습니다. 한 그룹은 예방주사만 맞고 다른 그룹은 예방주사와 함께 장 건강 관리를 함께 실천했습니다. 3년 후 결과를 보면 장 건강 관리를 함께 한 그룹이 독감 감염률이 34% 낮았고 감염되더라도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46% 적었습니다. 예방주사도 중요하지만 장 건강 관리가 면역력을 한층 더 높여주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시길 바란다면 장 건강을 먼저 챙겨드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이나 갑상선 질환, 건선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우리 세대에서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혼선이 생길까요? 장 누수가 일어나면 장 속의 이물질들이 혈액으로 들어가고 면역 세포들이 과잉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과잉 반응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면역 체계가 혼란에 빠져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 누수를 치료하고 장 건강을 회복시키면 일부 자가 면역 질환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생긴 자가 면역 질환은 반드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장 건강 관리가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다시 6번째 아침 루틴으로 넘어가서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루틴을 시작하실 때
도움이 될 팁들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 옆 작은 탁자에 전날 밤 미리 물 한 잔을 올려 놓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눈 뜨자마자 바로 보이는 곳에 물이 있으면 훨씬 쉽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냉장 보관된 물은 피하세요. 실온의 물에 조금 따뜻한 물을 섞으면 딱 적당한 온도가 됩니다. 복부 마사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계 방향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시계 방향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억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꼽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배꼽 위쪽으로, 위쪽에서 배꼽 왼쪽으로, 왼쪽에서 배꼽 아래쪽으로, 오른쪽 아래,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이것이 대장이 내용물을 밀어내는 방향과 같습니다. 마사지 강도는 살짝 불편한 정도의 압력이면 됩니다. 통증이 있으면 너무 강한 겁니다. 누우신 상태가 가장 편하지만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아침 식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뜻한 미역국 또는 된장국 한 그릇에 밥 반 공기, 거기에 김치 한두 조각,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아침 식사가 여러분의 장을 깨워주고 유익균에게 먹이를 공급합니다. 아침을 거르는 것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세대에서는 아침을 걸으면 오히려 근육이 줄어들고 장 건강이 나빠집니다. 아침 식사를 반드시 챙기세요. 식후 10분 걷기도 처음에는 조금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 함께 하는 겁니다. 식사 후 배우자와 함께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이 장 건강에도 좋고 관계에도 좋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과 함께 하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걸으시면 훨씬 쉽게 습관이 됩니다. 우리 세대가 함께 건강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걸읍시다. 이제 발효식품에 대해 실생활에서 활용하시는 방법을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된장과 청국장을 어떻게 드시면 더 효과적일까요? 된장의 경우 너무 오래 끓이면 유익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되도록 마지막에 된장을 넣고 끓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된장을 조금 물에 풀어서 냉채나 나물에 버무려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가루 형태로 만들어진 청국장을 미역국이나 된장찌개에 조금 넣어 드셔도 됩니다. 청국장의 유익균 효과는 가루 형태에서도 충분히 발휘됩니다. 김치는 드실 때 몇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오래 묵은 김치보다 적당히 익은 신선한 김치에 유산균이 더 풍부합니다. 너무 많이 익어서 신맛이 강해진 묵은 김치는 유산균이 이미 많이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처럼 가열한 것보다 날 것으로 드시는 것이 살아있는 유산균을 그대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하루 50g, 종이컵 기준 약 반컵 정도를 매일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것이 비싼 유산균 보충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돈 안 들고 우리 식탁에 이미 있는 것들이 최고의 약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대장 점막을 회복시키는 식품들, 손상된 장을 살리는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장 점막이 손상되면 고칠 수 있을까요? 다행히 그렇습니다. 우리 장 점막 세포는 약 3일에서 5일마다 새로 교체됩니다. 새로운 세포로 재생되는 속도가 몸의 어느 부위보다도 빠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희망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맞는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면 불과 2주에서 4주 안에 장 점막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품들이 장 점막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뼈 국물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소뼈나 닭뼈를 오래 끓인 국물에는 콜라겐, 젤라틴, 글루타민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장 점막 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이자 재생 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몸이 안 좋을 때 사골 국물을 드신 것이 얼마나 현명한 치료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전통의 지혜가 장 건강의 답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골 국물 한 그릇이 비싼 보충제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둘째, 두부와 계란입니다. 두부와 계란에는 글루타민이 풍부합니다. 글루타민은 장 점막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 점막 세포가 살고 일하기 위해 필요한 밥과 같은 것입니다. 매일 계란 2개, 두부 한 모 정도를 드시는 것이 장 점막 재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세대 밥상에서 두부와 계란은 항상 빠지지 않았죠. 그 이유가 이제 더 분명해졌습니다. 셋째,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장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마늘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인 프럭토올리고당이 들어있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나라 식탁에서 마늘이 빠지지 않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늘을 날 것으로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익혀서 드셔도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는 충분합니다. 넷째, 배추와 양배추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장에 흡수된 후 장 점막 세포를 보호하는 물질로 변환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김치의 주재료가 배추인 것을 생각해보면 김치 한 가지가 장에 얼마나 다양한 도움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발효식품 문화가 정말 대단합니다. 다섯째, 귀리와 현미입니다. 흰 쌀밥과 달리 귀리와 현미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장 속에서 젤 형태로 변하면서 장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매일 밥 한 공기 중 귀리나 현미를 3분의 1 정도만 섞어 드셔도 큰 차이가 납니다. 돈 한 푼 더 들이지 않고 방법만 바꾸면 장이 달라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영양연구팀이 장 점막 회복 식단을 8주간 실천한 65세 이상 환자 126명을 연구한 결과 장내 유익균 비율이 평균 18% 증가했고 장 투과성, 즉 장 누수 정도가 평균 31% 감소했습니다. 식품만으로도 이렇게 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7번째로 대장 점막을 회복시키는 식품들을 알아봤습니다. 뼈 국물, 두부와 계란, 마늘, 배추와 양배추, 귀리와 현미, 이 5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손상된 장 점막이 회복됩니다. 다음은 8번째입니다. 우리 전통 발효식품의 힘,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8번째, 발효식품의 놀라운 힘. 우리 전통식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요즘 서양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보충제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그 원리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식혜, 이것들이 모두 훌륭한 자연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어쩌면 비싼 보충제를 사지 않아도 우리 전통식품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된장과 청국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된장과 청국장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유익균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청국장에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유익균이 풍부한데요. 이 균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매일 된장국 또는 청국장을 섭취한 60대 이상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 연구한 결과 12개월 후 된장과 청국장을 꾸준히 드신 그룹의 장내 유익균 다양성이 23% 높았고 장내 염증 지표가 19% 낮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된장찌개 한 그릇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발효된 김치에는 락토바실러스 계열의 유산균이 일기당 수억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의 유산균은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비율이 시판 유산균 보충제보다 오히려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치 속의 유산균은 배추와 고춧가루, 마늘 같은 천연 성분들에 둘러싸여 보호를 받으면서 위산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김치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장의 유익균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밥상의 보물입니다. 발효식품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짠 것은 주의하세요. 김치나 된장이 너무 짜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더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적당히 짠 것,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더 좋습니다. 둘째, 가열하면 유산균이 죽습니다. 물론 가열된 김치찌개도 장에 좋은 성분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살아있는 유산균을 원하신다면 익히지 않은 김치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세대가 오래전부터 즐겨 드셨던 식혜도 훌륭한 장건강 식품입니다. 식혜에 들어있는 엿기름은 소화효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소화를 돕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명절마다 식혜를 만들어 드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장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번째로 발효식품의 힘을 알아봤습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이 세 가지를 매일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장은 달라집니다. 우리 전통식품이 최고의 장건강식품입니다. 다음은 9번째입니다. 장을 젊게 만드는 운동법입니다. 9번째, 장을 젊게 만드는 운동법. 집에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운동이 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네, 운동이 장내 세균 구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스포츠의학팀이 65세 이상 비활동적인 성인 89명에게 12주간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장내 유익균 다양성이 평균 27% 증가했고 유해균 비율이 14% 감소했습니다. 운동이 직접 장내 세균 환경을 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운동을 하면 장운동이 자극됩니다. 내용물이 더 빠르게 이동하면서 유해균이 장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줄어들고 동시에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장 점막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늘어납니다. 또한 운동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장뇌 연결도 안정됩니다. 그야말로 운동 하나로 장이 여러 방면에서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장에 가장 좋을까요?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걷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걷기가 목표이지만 처음에는 10분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 식후 10분 걷기는 소화를 돕고 대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릎 들어 올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쪽 무릎을 가슴 방향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반대쪽도 번갈아 가면서 각 20회씩 하세요. 이 동작이 복근을 자극하고 대장을 직접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너스 운동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엎드려서 할 수 있는 고양이, 소 자세입니다. 네 발로 기는 자세로 엎드리신 후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바닥으로 내려뜨리고 내쉬면서 등을 위로 동그랗게 올려줍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이 복부 장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연동 운동을 자극합니다. 세 번째, 누워서 하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들어 공중에서 자전거를 타듯 원을 그려주세요. 처음에는 10초에서 시작하셔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 운동이 장을 자극하고 복부 혈액 순환을 좋게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시면 아침 배변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깊은 호흡입니다. 이것이 운동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심호흡은 횡격막을 움직여서 장을 위아래로 자극합니다. 편안히 앉아서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것을 하루 10회씩 반복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동시에 장 운동을 도와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걷기 운동을 주 5회 하루 30분씩 6개월간 실천한 70대 그룹을 연구한 결과 대장 점막 세포의 재생 속도가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1.6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이 장세포를 직접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번째로 장을 젊게 만드는 운동법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걷기, 무릎 들어 올리기, 누워서 자전거 타기, 깊은 호흡. 이 4가지를 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장이 점점 젊어집니다. 다음은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30일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운동법에 대해 더 실질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려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걷기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전혀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매일 30분을 걷겠다고 시작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딱 10분만 걸으세요. 편도 5분 거리를 걷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너무 쉽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10분입니다. 2주 차에는 15분으로 늘리세요. 3주 차에는 20분, 4주 차에는 25분, 5주 차부터 30분,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시면 어느새 매일 30분 걷기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급하게 늘리다가 힘들어서 며칠 쉬게 되는 것보다 천천히 지속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걷기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신발이 중요합니다. 발에 편한 운동화를 신으세요.
슬리퍼나 쪼리, 굽있는 신발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혼자 어두운 곳을 걷기보다는 밝은 곳을, 낯선 곳보다는 익숙한 동네를 걸으세요.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대화하면서 걸으면 시간이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걷기를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마트 안을 천천히 걷거나 쇼핑몰 안을 산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릎 들어올리기 운동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지 말고 등을 곧게 세우고 앉으세요. 양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배 쪽으로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세요. 1초 유지 후 내립니다. 왼쪽도 똑같이 합니다. 이것이 한 쌍입니다. 이것을 20쌍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10쌍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 운동을 할 때 복근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복근이 수축하면서 장을 직접 압박하고 자극을 줍니다. 이 운동을 하루 2번, 아침 식사 후와 저녁 식사 후에 하시면 소화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앉아서 쉬시는 시간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도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숙이다가 허벅지에 가슴이 닿는 자세를 10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하세요. 이 동작이 복부를 압박하면서 장내가스 배출을 돕고 연동 운동을 자극합니다. 너무 힘드시면 30도 정도만 숙이셔도 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만성변비 환자 13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12주간 연구한 결과 하루 30분 걷기와 앉아서 하는 복부 운동을 함께 실천한 그룹은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주당 배변 횟수가 2.3배 증가했고 완화제 사용량이 47% 줄었습니다. 운동이 장약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30일 실천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주 단위로 말씀드렸는데 각 주마다 좀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1주차 아침 루틴 만들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시는 행동에 붙여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신 후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을 연결하세요. 화장실 앞에 물컵을 놓아두면 더 쉽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복부 마사지는 아침에 누워서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은 그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미 하시는 행동에 새 행동을 붙이는 것, 이것이 습관 형성의 핵심입니다. 2주차 식단 변화입니다. 현미나 귀리를 밥에 섞는 것,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섞어보세요. 흰쌀국에 현미일 비율로 시작하세요. 너무 많이 바꾸면 소화가 힘들 수 있습니다. 2주차 마지막에는 8대2로, 다음 달에는 7대3으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된장찌개는 어떤 재료를 넣어도 됩니다. 두부 된장찌개, 애호박 된장찌개, 시금치 된장찌개, 편하신 재료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된장 자체입니다. 3주차 운동 추가입니다. 걷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10분도 충분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에는 집안에서 무릎 들어 올리기와 깊은 호흡으로 대신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루도 완전히 건너뛰지 않는 것입니다. 5분이라도 하는 날을 만드세요. 4주차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수면은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세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잠이 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두유 한 잔 또는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한 것을 3가지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었다. 날씨가 좋았다. 손주가 전화를 했다.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0일은 긴 것 같지만 사실 한 가지 습관을 만들기에 딱 적당한 기간입니다. 국립서울병원 행동의학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 행동을 21일 이상 꾸준히 하면 87%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21일만 버티면 됩니다. 그리고 게로피, 세이제이드 30일이면 충분히 습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시겠지만 만약 현재 소화 관련 심각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세요. 대변에 피가 보이거나
대변 습관이 2주 이상 갑자기 바뀌었거나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있거나 배에서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건강한 장을 유지하고 장 노화를 늦추는 예방적 방법들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질환이 있다면 의료적 치료가 우선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지금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일찍 발견해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가족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장을 가진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자식들이 부모님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손주들 곁에서 오래도록 웃으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 장을 돌봅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갑시다. 장 건강에 관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우리 세대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약물과 장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혈압약, 당뇨약, 골다공증약, 콜레스테롤 약 등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약들이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시면 더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혈압약 중에 일부는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의 혈압약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변비가 생기셨는데 혈압약을 새로 시작하셨다면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당뇨약 중에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은 일부 분들에게 설사와 가스를 유발하는데 식사와 함께 드시면 증상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은 식도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많은 양의 물과 함께 드시고 최소 30분은 누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약들의 부작용이 장에 나타난다고 해서 함부로 복용을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혈압이나 당뇨 관리를 중단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복용 중인 약이 소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같은 효과를 내면서 장에 덜 부담을 주는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여러 가지 약을 오래 드시는 경우가 많으니 정기적으로 복용 중인 약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내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외래 환자 2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화 관련 불편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41%에서 복용 중인 약물이 증상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69%는 자신의 증상이 약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아셨으니 여러분은 더 현명하게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가진 특별한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떻게 보면 장 건강에 있어서 요즘 젊은 세대보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먹어온 음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담근 된장, 직접 만든 김치,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 인스턴트 식품이 지금처럼 넘쳐나지 않았던 시절,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효식품과 신선한 채소를 먹었습니다. 그때의 식습관이 우리 장에 좋은 기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 좋은 기반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이 사다 주는 편의식품, 이제는 우리도 즐기게 된 빵과 과자, 예전보다 많아진 외식, 이런 것들이 우리 장의 좋은 기반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 우리가 먹어온 음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나물, 현미밥, 이것이 우리의 건강 비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알고 계신 것들 중에 진짜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장 건강에 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변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있으면 시중에 파는 변비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장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극성 하제라고 부르는 변비약들, 센나나 비사코딜 성분이 들어간 것들을 오래 드시면 장이 스스로 운동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도움 없이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것처럼요. 변비 해결의 핵심은 장이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수분 충분히, 식이섬유 충분히,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식사,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대부분의 변비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시다 보니 변비약에 의존하게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장 건강을 위해 훨씬 좋습니다. 이미 변비약을 오래 드셨다면 갑자기 끊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천천히 줄여가세요. 자, 장 건강을 지키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소화가 편해집니다. 밥을 먹고 나서 더부룩하지 않게 됩니다. 배변이 규칙적이 됩니다.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강해져서 감기에 덜 걸리게 됩니다. 관절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맑아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 하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울산의 임경자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어르신은 현재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5분 복부 마사지 후 된장국과 현미밥으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식후에 동네 한 바퀴를 도십니다. 점심에는 청국장을 드시고 저녁에는 각종 나물과 김치를 곁들인 밥상을 차리십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셨는데 2개월이 지나면서 소화가 편해지고 3개월이 지나면서 에너지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손녀딸이 올 때마다 함께 공원을 걷고 오십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알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잠깐 쉬면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겠습니까? 우리 세대가 특별히 더 주목해야 할 장, 건강 위험 신호들을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대장 건강 경고 신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예방과 관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진행 중인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어떤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첫 번째 신호, 대변에 피가 보이는 경우입니다. 선홍색이든 검붉은 색이든 한 번이라도 나타났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많은 분들이 치질이겠거니 하고 넘기시는데 그것이 치질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혈변은 반드시 전문의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 배변 습관이 갑자기 바뀌어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자주 대변을 보거나 반대로 며칠씩 보지 못하거나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거나 이런 변화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세 번째 신호, 아무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식사를 줄이거나 운동을 늘린 것도 아닌데 1개월 사이에 2kg 이상 빠진다면 이것은 몸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소화 불편 증상과 함께 체중이 감소한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네 번째 신호, 배에서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입니다. 배를 손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평소와 다르게 딱딱하거나 무언가 만져진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다섯 번째 신호, 심한 복통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자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복통이 계속된다면 빨리 진료를 받으세요. 여러분, 이런 신호들을 가족에게 숨기지 마세요.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혼자 참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조금 일찍 발견해서 치료받으면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더 오래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시고 이상한 신호가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우리 세대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합니다. 장 건강을 챙기는 것이 단순히 배 편한 것을 넘어서 훨씬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면역력, 기억력, 기분, 체력, 심지어 치매 예방까지 우리 몸에서 장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 식탁에,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있다는 것도 정말 다행입니다. 특별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이것을 학문적으로 알지 못하셨지만 오랜 생활의 지혜로 이미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된장을 담그고 김치를 담그고 텃밭을 가꾸고 매일 조금씩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이어받아 지금 다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음식 문화와 생활 습관 속에 건강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가족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건강의 전도사가 되어주세요. 이 좋은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질 때 더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10번째입니다. 장 나이 30일 리셋 계획. 오늘부터 시작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9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장 나이의 개념부터 장을 늙게 만드는 원인, 장누수, 장내 연결, 면역력, 아침 루틴, 회복식품, 발효식품, 운동법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30일 계획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1주차입니다. 첫 번째 주는 아침 루틴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5분 복부 마사지, 아침 식사 챙기기, 식후 10분 걷기, 이 4가지만 일주일 동안 매일 실천하세요. 처음 3일은 어색하고 잊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2주차입니다. 두 번째 주는 식단에 변화를 주세요. 아침밥에 현미나 귀리를 섞어 드시기 시작하세요. 점심이나 저녁 중 한 끼에 된장찌개나 청국장을 드세요. 그리고 매 끼니에 김치 한 접시를 반드시 올리세요. 특별한 것을 사거나 만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기는 것입니다. 2주차가 끝날 무렵 소화가 조금씩 편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3주차입니다. 세 번째 주에는 운동을 더합니다. 걷기를 하루 20분으로 늘려보세요. 걷기 어려우신 분들은 집안에서 무릎 들어 올리기와 누워서 자전거 타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10회 깊은 호흡을 시작하세요. 이것들이 아침 루틴, 식단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면 3주차 중반부터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4주차입니다. 네 번째 주는 완성의 주입니다. 지금까지 실천한 것들을 유지하면서 수면 시간을 점검해 보세요.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시는지 확인하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1시간 전에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시작해 보세요. 좋아하시는 가벼운 활동, 꽃 가꾸기, 손주들과 가볍게 산책하기, 가벼운 체조가 모두 스트레스를 줄이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30일 후 여러분의 장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삼성서울병원이 비슷한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30일 후 참여자의 78%가 소화 불편감 감소를 보고했고 61%가 에너지 수준 향상을 느꼈으며 54%가 기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세대도 충분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임경자 어르신처럼요. 이런 메스를 오. 어르신은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지 40일 만에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장내 유익균 비율이 28%에서 38%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방향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으로 장이 편하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손주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장이 좋아지니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니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 곁에서, 손주들 곁에서 건강하게 오래 계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 나이에 대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천천히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첫째, 장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빨리 늙을 수 있고 잘 관리하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둘째, 장을 늙게 만드는 진짜 범인은 항생제 남용, 수면 부족, 그리고 오래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 이 3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장 누수 증후군은 장 점막에 틈이 생겨 독소가 혈액으로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만성 피로와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올바른 식품으로 회복됩니다. 넷째, 장은 제2의 뇌입니다. 세로토닌의 93%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해야 기분도 좋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다섯째, 면역세포의 73%는 장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자주 아프신 분들은 장을 먼저 돌보세요. 여섯째, 아침 루틴 4가지를 기억하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 5분 복부 마사지, 아침 식사, 식후 10분 걷기. 일곱째, 장점막, 회복식품 5가지입니다. 뼈국물, 두부와 계란, 마늘, 배추와 양배추, 귀리와 현미. 여덟째, 된장, 청국장, 김치를 매일 드세요. 우리 전통 발효식품이 최고의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아홉째, 장을 위한 운동 4가지입니다. 걷기, 무릎 들어 올리기, 누워서 자전거 타기, 깊은 호흡.
그리고 열째, 30일 실천 계획을 기억하세요. 1주차 아침 루틴, 2주차 식단 변화, 3주차 운동 추가, 4주차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세요. 둘째, 오늘 저녁 식사에 된장찌개나 청국장을 올리세요. 셋째, 식사 후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이 세 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가족들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걱정하지 않도록, 손주들 곁에서 오래도록 웃으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 장을 돌봅시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오늘 60분 동안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나눠주세요. 우리 세대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장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 세대가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산균, 보충제를 사 먹어야 할까요?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된장, 청국장, 김치를 드시고 현미와 채소를 골고루 드신다면 별도의 유산균 보충제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발효식품 속의 유산균이 시판 보충제 못지않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발효식품을 드시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항생제를 복용한 직후라면 유산균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용하신다면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이 더 생존율이 높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이 나빠지면 꼭 병원에 가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경고 신호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스가 좀 많다면 오늘 알려드린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1개월 실천해 보세요. 대부분은 호전됩니다. 1개월 실천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장이 회복될 수 있나요? 네, 됩니다. 우리 장 점막 세포는 3일에서 5일마다 새로 교체됩니다. 80세이셔도 장세포는 매일 새로 태어납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음식을 드시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대가 건강하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장을 젊게 만들어서 손주들과 더 오래, 더 활기차게 함께하는 날들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셔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장을 젊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장 건강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 세대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볼 차례입니다. 장 건강을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을 더 오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입니다. 우리 세대가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우리 다음 세대도 더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을 돌보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건강한 장은 건강한 삶의 기초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중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이 장이라는 것입니다. 장을 돌보는 것이 곧 우리 몸 전체를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장에게 친절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건강이 됩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한 사람은 오래도록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이 건강한 사람의 얼굴은 밝고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